어두운 광산 안, 한 소년이 쉴 새 없이 곡괭이를 휘두르고 있다. 하지만 그가 원하는 건 값비싼 보석이 아니다. 암벽 사이에서 흘러나오는 신비로운 액체다. 겉만 번지르르한 보석들보다 이 액체야말로 진정으로 그의 운명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재화, 바로 먹물이다. 이때 고양이 형상을 한 생명체가 소년의 어깨 위로 뛰어오른다. 정말 고마워. 네로, 너 아니었으면 먹물을 구하는 건 꿈도 못 꿨을 거야. 이 먹물을 가져다 주기만 하면 개척단에서 정말 나를 받아줄지도 몰라. 이 소년의 이름은 카이. 그는 색채가 극도로 단조로운 세상에서 살고 있다. 사람들이 거주하는 도시를 제외하면 세상의 모든 것은 검은색뿐이다. 같은 시각, 빛나는 도시 안, 시민들이 학수고대하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 여명 개척단의 조색사들이 돌아왔기 때문이다. 검은색이 끊임없이 다른 색을 침식하는 이 세상에서 그들은 온 힘을 다해 빛나는 도시를 지켜냈다. 저 선명한 색깔들 좀 봐. 진짜 끝내준다. 그럼 당연하지. 듣기로는 이번에 거대 생물들까지 싹 다 해치웠대.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야. 저분들만 있다면 빛나는 도시는 영원히 안전할 거야. 그와 동시에 화면이 그림자 거리로 이동합니다. 이곳은 시급 개척단 시험을 접수하는 곳이다. 천신만고 끝에 먹물을 구해온 카이는 담당자에게 무참히 밖으로 내동댕이 쳐진다. 내가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여기는 너 같은 놈이 올 데가 아니라고. 대체 왜 안 된다는 거예요? 먹물도 제가 직접 가져왔잖아요. 왜 여전히 안 된다는 건데요? 설마 이 먹물로도 제 자격을 증명할 수 없다는 건가요? 진짜 귀찮게 구네. 내 입으로 똑똑히 말해줘야 포기하겠냐? 잘 들어라. 넌 그저 아무 능력도 없는 무색인일 뿐이야. 사람의 팔자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법이라고. 가끔 너처럼 주제 파악 못하는 멍청이들이 나타나곤 하지. 남자는 말을 하며 자신의 왼손을 들어올린다. 내 말 똑똑히 기억해. 이 빌어먹을 무색인 놈아. 찰나의 순간 카이 주변의 온도가 급격히 치솟는다. 수많은 불길이 그를 에워싸며 휘몰아치기 시작한다. 남자가 손을 내리고 나서야 카이를 감싸던 뜨거운 열기가 서서히 사라진다. 소위 말하는 개척자란 우리처럼 선택받은 자들만이 될 수 있는 거다. 약자는 검은 대지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 이 도시 밖으로 한 걸음만 나가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뿐이다. 크리치라고 불리는 괴물들이 그 어둠 속에 도사리고 있지. 자원과 보물을 얻기 위해 우리는 목숨을 걸고 미지의 땅을 개척하고 있다. 인류의 미래를 위해 우리는 이미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 우리가 바로 진정한 영웅이란 말이다. 그런데 너 같은 무색인 놈이 감히 그걸 해내겠다고? 꿈도 꾸지 마라. 무색인이면 그냥 무색인답게 처박혀서 살아. 당장 꺼져.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만약 한 번만 더 걸리면 그땐 진짜 내 목숨을 끊어놓을 테니까. 그들이 문을 닫고 들어간 뒤 네로가 즉시 카이의 품에서 기어나와 그를 위로한다. 카이는 네로의 머리를 쓰다듬어준다. 괜찮아. 아직 갈 수 있는 곳은 많으니까. 이런 일은 이제 일상이야.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 약속했잖아. 내가 반드시 최고의 조색사가 되겠다고. 카이는 말하며 네로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얼른 들어가 있어. 남들 눈에 띄면 어떡하려고 그래. 개척단이 여기 한 곳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 카이는 여러 군데를 더 다니다 보면 자신을 받아줄 단장을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카이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초록색 머리를 한 녀석이 건물 위에서 계속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방금 전 카이와 네로가 나누던 교감까지 그 녀석의 눈에 하나하나 다 들어오고 있었다. 시간이 훌쩍 지나고 카이 본인조차 기억하지 못할 만큼 수많은 개척단을 돌아다녔다. 두툼한 수첩 위에는 이미 크고 작은 가위표가 가득 그려져 있었다. 이변이 없는 한 오늘도 카이는 개척단에 들어가지 못할 처지였다. 하루 종일 거절만 당한 끝에 카이는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한 작업실을 찾아갔다. 마리 누나, 나왔어. 목소리를 듣자 여자는 손에 쥐고 있던 작업을 멈췄다. 어서 들어와. 카이 왔니? 마리는 카이와 마찬가지로 색을 가지지 못한 무색인이었다. 표정이 왜 그래? 또 실패한 거야? 응. 그렇게 됐네. 그 사람들 참 눈썰미 없네. 내 실력은 일반 개척자들보다 훨씬 뛰어난데 무색인은 안 받는다고 하니 나로서도 어쩔 도리가 없네. 하지만 넌 검은 대지에서 물건들을 자주 가져오잖아. 그것만으로도 실력 증명은 충분하지 않아. 사실 그런 것들을 가져올 수 있었던 건 다 네로 덕분이야. 그건 그렇고 이거 좀 사줄 수 있어. 고마워. 비싸게 쳐줄게. 안 그래도 지금 먹물이 부족해서 걱정이었거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지금 개척단마다 사람을 뽑고 있는 거야. 우리 삶의 먹물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거니까. 사실 남들만큼 해낼 자신은 있는데 어떤 개척단도 날 받아주려 하지 않아. 카이, 내가 전에 말했던 그거 한번 생각해볼래? 그건 좀 너무 무모한 것 같은데. 그런 나약한 소리 하지 마. 해보지도 않고서. 결과를 어떻게 알겠니? 이건 정말 흔치 않은 기회야. 알고 보니 그 종이는 S급 여명 개척단의 모집 공고였다.
게다가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실력 위주 선발. 카이가 그동안 지원하기를 망설였던 건 S급이라는 등급이 너무 높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정말 좋은 기회잖아. 가서 한번 도전해봐. 거긴 오직 실력으로만 말하는 사람들이니까 어쩌면 널 인정해줄지도 몰라. 네가 말했었지. 조색사가 되는 게 내 꿈이라도. 어릴 때부터 간직해온 꿈이잖아. 네가 무엇을 하든 우리는 항상 널 응원할게. 마리의 따뜻한 격려 덕분에 카이는 마침내 자신감을 되찾았다. 여명 개척단에 지원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하지만 시험까지 남은 시간은 그리 많지 않았다. 카이가 준비해야 할 것도 산더미였다. 카이가 물건들을 사러 가려던 찰나 옷 속에 있던 네로가 이상한 낌새를 보였다. 이때의 카이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의 뒤편 골목길에서 한 남자가 조용히 무기를 치켜들었다. 그런데 그 녀석은 놀랍게도 오늘 개척단에서 카이를 훔쳐보던 바로 그 인물이었다. 카이가 무언가 잘못됐음을 감지했을 때는 모든 것이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 그가 고개를 돌리는 거의 찰나의 순간 바람의 칼날은 이미 카이의 등 뒤를 명중시켰다. 이 무색인이 용케 죽지 않았군. 설마 방금 빗맞은 건가? 상관없어. 그는 결국 죽게 될 테니까. 그와 같은 무색인 하나쯤은 사라진다고 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 카이가 정신을 잃기 직전 네로가 끊임없이 울고 있는 모습만이 보였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카이는 마침내 정신을 차렸다. 지금 그는 검은 무릉덩이 위로 누군가에게 들려 있었다. 너도 참 운수가 지지리도 없구나. 살아서 이런 곳에 던져지다니 말이야. 여기는 온갖 색깔의 잉크가 섞여서 만들어진 잉크 폐기물 저장소다. 인간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치명적인 존재지. 일단 빠지게 되면 뼈 한 조각도 남지 않게 될 거다. 시체를 처리하기에 여기보다 안성맞춤인 곳은 없지. 도대체 당신 누구야? 왜 나를 공격한 거지? 사실 나도 그때 깜짝 놀랐거든. 그림자 거리에서 그런 보물을 발견할 줄은 몰랐으니까. 바로 내 곁에 있는 그거 말이야. 인간의 지능에 필적하는 크리치라니. 정말 희귀한 물건이지. 남자는 말을 이어가며 네로가 갇혀있는 새 장을 바라보았다. 네로가 붙잡혔다는 사실을 깨달은 카이는 미친 듯이 주먹으로 남자의 팔을 내리쳤다. 안타깝게도 무색인의 몸은 너무나도 연약했다. 이 녀석은 암시장에서 꽤 짭짤한 가격에 팔리겠는걸. 너 같은 무색인 놈이 데리고 있기엔 너무 아까운 물건이지. 비참했던 어린 시절의 삶은 카이가 주변의 차별에 익숙해지게 만들었지만 그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다. 단지 무색인이라는 이유로 유일한 가족을 빼앗기는 것을 그따위 헛소리 집어치워 감정의 동요 때문인지 카이의 온몸에서 검은 기운이 희미하게 스며 나오기 시작했다. 검은색이 나타난 거의 그 찰나의 순간 남자의 마음속에는 강렬한 불안감이 엄습했다. 자신의 몸 안에 무언가가 눈앞에 카이에게 빨려 들어가는 듯한 기분이 든 것이다. 원래는 이 무색인 놈을 좀 더 능욕할 생각이었지만 지금은 그냥 이쯤에서 끝내주는 게 상책이겠군. 하지만 잉크 폐기물 속으로 떨어진 카이는 남자가 말한 것처럼 곧바로 소멸하지 않았다. 카이는 간절히 네로를 구하고 싶었다. 다만 이미 몸이 말을 듣지 않을 뿐이었다. 그는 정말로 생각지도 못했다.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릴 줄은. 내면의 강렬한 불만이 카이의 마지막 남은 의식을 지탱하고 있었다. 그는 아직 그때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바로 그때 그는 낯선 목소리를 들었다.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지? 받아들여.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해. 가만히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지 마. 네로가 아직 내 구조를 기다리고 있잖아. 받아들여라. 카이, 너에게 속한 그 진정한 색깔을. 그 목소리가 사라지는 순간 모든 잉크 폐기물이 단숨에 카이의 몸속으로 밀려 들어갔다. 순식간에 이곳의 검은색들이 모두 흩어져 사라졌다. 주변은 온통 하얀 벌판으로 변했다. 그리고 그 순백의 한가운데서 유일한 검은색은 바로 카이였다. 그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왜 여기에 있는지 알지 못했다.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알 수 없었다. 심지어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몰랐다. 하지만 바로 그때 그의 머리 위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목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알고 보니 네로가 울고 있었던 것이었다. 카이는 문득 기억이 떠올랐다. 자신이 네로를 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는 그 두 녀석을 향해 손을 뻗었다. 하지만 그 두 사람의 시점에서는 갑자기 나타난 정체불명의 검은 덩어리만 보일 뿐이었다. 두 사람은 어안이 벙벙해졌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영문을 몰랐다. 사실 카이가 던져진 그 찰나에 기이하게도 먹물 폐기물이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곧이어 나타난 것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시커먼 무언가였다. 남자는 문득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이 검은 물체가 마치 크리치 같다는 느낌을 받은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관련 부처 사람들이 먹물 폐기물 처리장을 봉쇄했다. 근처 시민들은 매우 열성적으로 자신들이 목격한 상황을 제보하고 있었다. 그곳에서 갑자기 거대한 손이 튀어나와 이 일대를 전부 평지로 만들어버렸다고 말이다. 하지만 이런 황당무계한 이야기들을 기록원은 결국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 다행히 이번 피해자는 단 2명뿐이었다. 그들은 B등급 개척단 소속이었는데
평소 평판이 그리 좋지 못한 자들이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겠군. 왜 갑자기 색을 잃어버린 거지? 중요한 점이긴 하지만 일단은 잠시 제쳐두도록 하자. 우리가 여기 온 목적은 도시 안에 갑자기 출현한 크리치를 처리하기 위해서니까. 조색사 어른 두 사람을 발견하자마자 현장 책임자가 단숨에 달려왔다. 정말 영광입니다. 귀하신 두 분께서 어찌 이 비로한 그림자 거리까지 오셨습니까? 긴장할 것 없네. 크리치 관련 조사를 위례받아 오게 된 것이니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싶군. 안내해 줄 수 있겠나? 당연히 가능하죠.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후 두 사람은 즉시 단서들을 찾기 시작했다. 정말 의외인걸. 여기에 정말로 크리치가 남긴 흔적이 있다니. 분명 최근 보고된 대형 크리치들의 위치는 이미 다 파악하고 있었는데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도심 내에 나타나다니. 비록 외곽 지역이라곤 해도 여전히 위문스러운 점이 많아. 도시 안에서 볼 수 있는 건 기껏해야 인간에게 무해한 소형종뿐이었으니까 만약 새로운 변이가 발생한 것이라면 아직 섣불리 결론을 내릴 순 없겠군. 그것보다 놈을 어떻게 추적해야 할지가 문제네. 정말 머리가 아프구먼. 현장에 남겨진 단서로 보아 그 대형 크리치는 분명 검은 돼지로 도망쳤을 거야. 또다시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정신을 차린 카이가 네로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가 깨어난 것을 보고 네로는 카이의 머리 위로 기어 올라가 머리카락을 핥았다. 카이가 정신을 차린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몸 위에 있던 네로를 조심스레 들어 올리는 것이었다. 네가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네로가 무사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카이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회상하기 시작했다. 그 빌어먹을 남자에게 먹물 속으로 던져졌던 기억이 났다. 그리고 자신은 이상한 장소로 들어갔고 결국 시커먼 괴물 같은 것으로 변해버렸던 것이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카이는 황급히 자신의 두 손을 살폈다. 그는 믿을 수가 없었다. 자신이 그 먹물 폐기물 덕분에 색을 갖게 되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알 길이 없었다. 겨우 정신을 가다듬은 카이는 문득 깨달았다. 주변이 왜 이렇게 어두운 거지? 그는 호기심이 생겼다. 도대체 이곳이 어디인지? 이런 상황 속에서 말이다.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려면 오직 한 가지 방법뿐이야. 네로, 부탁할게. 네로가 공중으로 뛰어오르더니 몸을 웅크린 채 빠른 속도로 회전하기 시작했다. 거의 눈 깜짝할 사이에 녀석의 몸을 덮고 있던 검은색이 전부 빠져나갔고 그 자리를 눈부시게 밝은 흰색이 대신했다. 이 백색 광채 덕분에 카이는 주변 환경을 쉽게 살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그곳의 크리치들을 목격한 순간 그는 완전히 넋이 나가고 말았다. 지금 자신이 있는 곳이 바로 검은 돼지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곳은 B등급 이상의 개척자들만이 올 수 있다는 검은 숲 지역이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주변의 크리치들이 이미 서서히 카이를 향해 좁혀오고 있다는 점이었다. 어쩔 수 없이 카이는 네로를 데리고 서둘러 이 위험한 곳을 벗어나야 했다. 인간은 어둠 속에 숨은 크리치들을 알아채기 어렵지만 빛을 내는 네로는 가능했다. 네로의 경고 덕분에 카이는 어둠 속에 잠복한 위협들을 피해갈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무색인이면서도 검은 대지에서 먹물을 되찾아올 수 있었던 이유였다. 카이가 평정심을 되찾는 뒤 그는 마침내 위화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자신의 신체 상태가 너무나도 좋았던 것이다. 분명 이렇게 오랫동안 달렸음에도 전혀 피로가 느껴지지 않았다. 게다가 이전과 비교했을 때 움직임이 확실히 민첩해져 있었다. 심지어 조금만 방심해도 힘이 너무 과하게 들어갈 정도였다. 카이가 자신도 모르게 감탄하던 그때 귓가에 네로의 경고가 들려왔다. 하지만 지금 카이의 자세로는 코앞까지 닥친 공격을 도저히 피할 수 없었다. 카이는 무의식적으로 팔을 들어막았다. 그런데 뜻밖에도 크리치의 이빨이 산산조각 나버렸다. 그 크리치는 겁을 먹고 혼비백산하여 도망쳤다. 카이 역시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자신의 몸이 이미 이 정도의 강도에 도달했을 줄은 몰랐다. 치명상을 입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상처 하나 없이 멀쩡했다. 이것이 바로 색채의 힘이었다. 하지만 기뻐할 틈도 없이 귓가에 다시 한번 네로의 경고가 울렸다. 알고 보니 그의 눈앞에 거대한 크리치 한 마리가 나타난 것이었다. 이 거구의 정체를 확인한 순간 카이는 정말 당황하고 말았다. 앞에 나타난 크리치는 바로 외눈박이 거인이었기 때문이다. 녀석은 오직 검은 숲 깊은 곳에서만 나타나는 포식자였다. 왜 이런 놈이 여기에 나타난 건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외눈박이 거인의 주먹이 날아들었다.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난 탓에 카이는 제때 반응하지 못했다. 카이가 피격당하는 것을 본 네로가 급히 그의 곁으로 날아왔다. 다행히 색채의 힘 덕분에 카이의 부상은 그리 무겁지 않았다. 그는 심지어 눈앞에 외눈박이 거인을 쓰러뜨릴 수 있겠다는 느낌마저 들었다. 이것은 카이가 오랫동안 갈망해온 힘이었다. 더 이상 도망칠 필요는 없었다. 그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당시의 그 감각을 떠올리는 것뿐이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흘러나온 검은색이 순식간에 카이의 몸을 감쌌다. 공교롭게도 외눈박이 거인 역시 이때 두 번째 공격을 퍼부어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검게 변한 카이가 묵묵히 주먹을 들어올렸다.
외눈박이 거인의 그 단단한 몸뚱아리조차 카이의 주먹을 단 한 치도 막아낼 수 없었다. 검은 숲 깊은 곳의 포식자였던 녀석은 그렇게 단 한 방이 주먹에 산산조각이 났다. 그러나 카이가 예상치 못한 사실은 이 주먹을 휘두른 직후 그의 눈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색깔이야.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이 검은 대지에 설마 색깔이 나타나다니. 하지만 깊게 생각할 겨를도 없이 카이를 감싸고 있던 검은색이 흩어지기 시작했다. 다행히 추락하는 순간까지 색깔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서 다치는 것은 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곳에서 정말로 다시 무색인이 된다면 카이는 틀림없이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먹잇감이 바로 눈앞에 있잖아. 얼른 먹어 치워버려. 눈앞에 있는 그 색깔을 희미하게 들려오는 카이는 또다시 그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다. 너도 죽고 싶진 않겠지. 방법은 아주 간단해. 그저 손을 뻗기만 하면 돼. 그 목소리의 지시에 따라 카이는 외눈박이 거인의 시체 위에 손을 올렸다. 찰나의 순간 엄청난 양의 검은색이 그의 몸속으로 미친 듯이 흡수되었다. 이 기괴한 광경에 옆에 있던 네로조차 깜짝 놀라고 말았다. 그 검은색들을 모두 흡수한 뒤 카이는 다시 색깔을 되찾았다. 드디어 살아남은 것이다. 카이가 실종되고 며칠이 지난 후 마리의 작업실에 망토를 두른 한 사람이 찾아왔다. 어서 오세요. 저에게 무슨 볼일이라도 있나요? 아니면 저희에게 맡기실 위례라도 있는 건가요? 하지만 눈앞의 인물은 아무런 대답도 없이 그저 마리에게 계속 다가올 뿐이었다. 저기요, 손님. 지금 본인이 굉장히 수상해 보인다는 거 알고 계시죠?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세요. 만약 한 발짝이라도 더 다가오면 이 렌치로 가만두지 않겠어요. 하지만 그 말을 듣고도 망토를 쓴 자는 겁을 먹기는커녕 오히려 더 흥분한 기색이었다. 마리가 렌치를 치켜들고 내리치려던 그 순간 무척이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진정해, 마리 누나. 사실 나야. 알고 보니 망토를 쓴 자는 바로 카이였다. 누나가 단번에 날 못 알아보길래 조금 놀래켜주려고 했지. 하지만 카이의 현재 모습을 본 마리는 더욱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 후 이어진 대화에서 카이는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들을 마리에게 털어놓았다. 정말 화가 치밀어 올라서 못 참겠어. 그런 녀석들을 절대 그냥 두지 않을 거야. 그런 놈들은 망치로 머리를 아주 흠씬 두들겨 줬어야 했는데 이젠 정말 괜찮아. 누나, 복수는 이미 다 끝냈거든. 내가 너무 흥분했나봐. 최근에 연락이 안 돼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설마 그런 일이 벌어졌을 줄이야. 그래도 결국 무사해서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미안해. 그동안 걱정 끼쳐서 설마 폐수 속에서 색깔을 얻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 하지만 검은색은 괴물의 색깔이잖아. 혹시 무슨 일이라도 어떤 색깔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조색사가 될 기회를 잡았다는 거야. 다른 건 일단 젖혀두고 난 지금 바로 개척단 입단 시험장으로 가고 싶어. 정해진 기한 내에 돌아오려고. 내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다고. 그러니까 옷이랑 장비 좀 빌려줄 수 있을까? 나중에 꼭 갚을게. 너라는 녀석은 참 도대체 벌써 몇 번째야. 하지만 이것들도 미래의 조색사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자고. 마리는 그렇게 말하며 카이의 손을 꽉 잡았다. 나를 따라와. 마침 나한테 좋은 게 좀 있거든. 분명 너한테 딱 맞을 거야.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이 여명 개척단의 시험장으로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S등급 개척단인 만큼 그 규모가 일반적인 선발 시험보다 훨씬 컸다. 세상에 사람이 이렇게 많이 오다니. 나도 좀 긴장되는데. 긴장하는 게 당연해. 이번 경쟁이 정말 치열하거든. 우리가 여명 개척단 시험에 참가하게 될 줄은 몰랐어.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산전수전 다 겪었네. 우리 같은 개척자들에게 최정상급 개척단에 들어가는 건 모두의 꿈이잖아. 검은 대지를 개척하며 최고의 성과를 거두고 S등급 개척자로서 여러 명이 조색사를 보유한 여명 개척단은 그야말로 우리 빛나는 도시의 희망이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험에는 실력자들이 대거 몰렸어. 전통 있는 색채의 명가의 차녀부터 이름 꽤나 날리는 현상금 사냥꾼들, 심지어는 최근 개척 활동에서 엄청난 공을 세운 녀석들까지 말이야. 하지만 내 생각엔 이들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그 녀석이겠지. 질풍검 게일. 그 녀석이 합격하는 건 이미 따놓은 당상이야. 실력이 정말 어마무시하거든. 듣기로는 혼자서도 크리치 여러 마리를 해치운다던데. 다만 그 녀석 성격이 워낙 포악해서 허구한 날 사고를 치고 다니지. 전에 있던 개척단에서도 쫓겨났다고 들었어. 여기서 마주칠 줄이야. 이 자식아. 그런 소리는 어디서 주워들은 거야. 너희들 설마 겁먹은 건 아니지. 내가 조금만 실력을 발휘하면 저런 녀석쯤은 손가락 하나로도 충분하다고. 그 녀석 바로 내 뒤에 있어. 자신 있으면 면전에서 다시 한번 말해보든가. 그건 좀 아니지 않냐? 사실 게일은 저 녀석들이 하는 말을 다 듣고 있었다. 하지만 상대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다. 정말 시시하군. S등급 개척단 시험이라길래 왔더니만 고작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건가? 죄다 평범한 잔챙이들 뿐이잖아. 내 눈에 차는 녀석이 단 한 명도 없군. 그나마 내 상대가 될 만한 인물을 꼽자면 오직 그 여자뿐이겠지. 엘리 션 가문이 차녀. 소문대로
수준이 꽤나 높군. 정말 궁금하네. 이 녀석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게일은 그렇게 말하며 엘리를 향해 손을 뻗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시험장의 스피커에서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다. 지원자 여러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명 개척단 입단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 세 사람이 천천히 중앙 단상 위로 올라왔다. 의심의 여지 없이 이 세 사람이 바로 여명 개척단의 조색사들이다. 듣기로는 저분이 최근 대규모 크리치 토벌전에서 큰 공을 세웠다던데 설마 1차 시험장에 직접 나타날 줄은 몰랐어. 여명 개척단이 이번 모집에 공을 많이 들이나 봐.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건 처음이야. 압박감이 정말 장난이 아닌데 역시 S등급 개척단은 차원이 다르구나. 손을 흔들어 모두를 조용히 시킨 뒤 남자가 입을 열었다. 반갑다. 모두들, 우리 여명 개척단 시험에 지원해준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나는 여기 서 있는 모든 이들을 믿는다. 다들 각자의 사명과 목표를 품고 왔겠지. 돈 때문이든 명예 때문이든 아니면 또 다른 무엇 때문이든 간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네가 무엇을 원하든 그에 걸맞은 실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니까 우리는 오직 진짜 실력을 갖춘 자만을 원한다. 압도적인 강자만이 우리와 함께 검은 대지로 나설 자격이 있다. 어중이떠중이는 필요 없어. 시간 낭비할 것 없이 바로 시작하도록 하지. 다들 짐작했겠지만 예선 내용은 바로 서바이벌 탈락전이다. 개척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전투력이지. 성 밖은 그야말로 약육강식의 세계다. 약자에게 기다리는 결말은 오직 죽음뿐. 여기서 자신의 실력을 증명해 보여라. 1라운드 탈락전 결과에 따라 다음 테스트에 진출할 명단을 선발하겠다. 지금부터 번호가 불린 사람은 대련장 위로 올라오도록. 첫 번째 대결은 126번 대 286번. 설마 첫 타자가 게일일 줄이야. 상대방은 이제 운 다 썼네. 그 시각 게일은 이미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숨기지 못했다. 드디어 제대로 전투의 재미를 만끽할 수 있게 됐으니까. 하지만 막상 상대를 마주하자 게일은 무의식적으로 멍해지고 말았다. 맞은편에 286번이 보기에도 아주 음침한 녀석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겉모습만 봐도 알 수 있었다. 이 녀석은 전투 경험이 전혀 없다는 것을. 온몸이 빈틈투성이었다. 뭐 됐다. 그냥 가보자고. 어차피 계속 기다려봤자 결과는 똑같이 지루할 테니까. 무대도 이미 다 세팅됐는데 나도 더 이상 참을 필요 없지. 게일이 검을 휘두르는 모습에 대련장 아래에 많은 이들이 경악했다. 저게 바로 질풍검인가? 어린 나이에 벌써 채새끼를 저렇게 능숙하게 다루다니. 역시 천재라는 말이 아깝지 않군. 어이, 꼬맹이, 이제 시작한다. 내 공격을 어디 한번 막아보라고. 그러지 못한다면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다고 날 원망하진 마라. 게일은 말을 내뱉음과 동시에 상대를 향해 돌진했다. 그리고 상황은 그의 예상대로 흘러가는 듯했다. 상대는 실전 경험이 거의 없어 보였고 게일이 보기에 이 일격 한 번이면 승부가 갈릴 것이 뻔했다. 하지만 그가 예상치 못한 것이 있었다. 그 녀석의 주먹이 오히려 한 발 앞서 나오더니 한 치위 오차도 없이 자신의 얼굴에 내리꽂힌 것이다. 게다가 그 한 방의 위력은 어마어마했다. 게일은 그대로 대련장 밖으로 날아가 버렸다. 순식간에 모든 사람이 이 광경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여명 개척단에 이미 합격한 것이나 다름없던 게일이 예선 첫 경기에서 패배하다니. 심지어 상대는 단 한 번의 주먹질로 그를 정신을 잃게 만들었다. 알고 보니 게일의 상대는 바로 카이였다. 방금은 정말 죽는 줄 알았네. 이 녀석이 갑자기 달려들 줄이야. 카이의 모자가 벗겨진 순간 모두가 넋을 잃고 말았다. 내가 지금 헛것을 보는 건가? 저 녀석의 머리카락 검은색이야. 크리치와 똑같은 저 불길한 검은색이라니. 저런 색이 어떻게 인간의 몸에 나타날 수 있지? 설마 방금 질풍검을 쓰러뜨린 게 저 검은색의 힘인 건가?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보며 카이는 문득 호기심이 생겼다. 내가 뭘 잘못하기라도 한 건가? 게일을 꺾은 뒤로 검은 머리의 카이는 모두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그 누구도 감히 그의 진정한 힘을 끌어내지 못했다. 카이의 상대들이 보기에 그는 그야말로 제정신이 아닌 미친 개나 다름없었다. 기술 따위는 전혀 없는 놈이라고나 할까? 그저 무식하게 돌진해서 정면으로 들이받을 뿐이다. 게다가 화려한 스킬 하나 없이 오로지 투박한 맨주먹 하나로 승부한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전투 방식이 모든 대결에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었다. 이 녀석 제법인데 이번 지원자들 중에서 단연 독보적이에요. 게다가 처음으로 나타난 검은색이잖아요. 소문이 퍼지는 건 시간 문제일 것 같네요. 이참에 우리가 먼저 데려오는 게 어때요? 세 사람이 카이에 대해 의논하고 있을 때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번 시험 감독하느라 다들 고생이 많군. 나타난 사람은 다름 아닌 조금 전 잉크 폐기물을 조사하러 갔던 레드 일행이었다. 레드 팀장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러봤지. 시험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나? 위례를 해결하러 가신 거 아니었나요? 아,
그게 말이지. 아직 별다른 진전이 없어서 지금 머리가 아주 지끈거릴 지경이야. 그나저나 이번 시험에 물건이 좀 있나? 이번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현 가문이 아가씨 말고도 주목할 만한 아주 특별한 녀석이 있거든요. 누구인지 대답하기도 전에 레드는 이미 경기장의 카이를 눈여겨보고 있었다. 검은색이라니 역시 한눈에 알아보시는군요. 유명한 우승 후보를 단숨에 꺾어버렸어요. 압도적인 실력으로 모든 경기를 휩쓸었죠. 사실상 개척단의 새 멤버로 확정된 셈입니다. 하지만 레드를 따라온 소녀가 입을 열었다. 레드 팀장님, 설마 저 애가 틀림없는 것 같군. 그 사건이 일어난 뒤에 새로운 색이 나타나다니 이거 참 기막힌 우연이군. 저 녀석을 계속 지켜봐야겠어. 내 짐작이 맞다면 말이야. 이 순간 카이는 자신을 주시하는 두 사람의 시선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새로 얻은 힘에 완전히 도취되어 있었다. 이 힘만 있다면 반드시 개척자가 될 수 있어. 지금 그가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색을 너무 많이 소모하지 않는 것이다. 다시 무색인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카이가 다음 시험을 준비하려던 찰나 그의 눈앞에 거대한 얼음 기둥이 솟아올랐다. 의심할 여지도 없이 17번 엘리 션의 솜씨였다. 션 가문이 색이라니 볼 때마다 감탄이 절로 나오는군. 역시 명문가의 딸답네. 저 녀석은 정말 괴물이야. 누가 저런 상대를 이길 수 있겠어. 주변의 수군거림을 들으며 카이는 엘리 곁을 지나갈 때 무의식적으로 힐끗 쳐다보았다. 하지만 대놓고 쳐다본 탓에 자연스럽게 엘리의 주의를 끌게 되었다. 그런데 카이와는 다르게 시선이 마주쳤음에도 엘리의 눈빛은 흔들림 하나 없이 당당했다. 카이는 오히려 당혹스러웠다. 설마 내가 밉보인 건가? 예선전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험 책임자가 1차 시험 통과자 명단을 발표했다. 이미 시간을 너무 많이 지체했다. 쉴 틈 없으니 곧바로 다음 시험을 시작한다. 탈락자들은 돌아가서 다음 기회를 준비해라. 그가 막 2차 시험 내용을 발표하려던 찰나 갑자기 누군가의 손이 그의 어깨 위에 올라왔다. 잠깐 기다리게. 이번 2차 시험은 내가 직접 담당하고 싶군. 레드를 본 순간 현장에 있던 지원자들은 모두 겁에 질려 얼어붙었다. 그에게는 레드라는 이름 외에도 사람들에게 더 널리 알려진 이름이 있었기 때문이다. 조색사 레드. 빛나는 도시에서 손꼽히는 최강의 조색사 중 한 명. 그는 검은 대지를 되찾고 크리치 토벌 성공률 최고 기록을 보유한 자였다. 그의 공포스러운 파괴력은 심지어 동료가 되는 것조차 위험한 일로 만들 정도였다. 게다가 역대로 그가 담당했던 시험에서 합격자는 거의 나오지 않았다. 정말 괜찮을까? 단장님이 아시면 분명 화내실 텐데 멋대로 시험 내용을 바꾸다니. 상관없어. 어차피 난 이미 익숙하거든. 말을 마친 레드는 다시 시선을 아래에 있는 지원자들에게 돌렸다. 모두 잘 들어라. 2차 시험 내용은 아주 간단하다. 그저 버티는 것이다. 레드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의 몸에서 엄청난 힘이 뿜어져 나와 시험장 전체를 순식간에 뒤덮었다. 사람들이 정신을 차렸을 때 자신들이 붉은 구체 안에 갇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것은 내가 겪었던 어느 지역의 환경을 재현한 것이다. 조금 뜨거울지도 모르겠군. 검은 대지에는 인간이 견디기 힘든 악조건이 아주 많지. 그곳에 비하면 이건 그저 조금 따뜻한 화로 수준일 뿐이다. 내가 말한 대로 아주 간단하지. 버티기만 하면 합격이다. 하지만 고작 이 정도 온도를 견디지 못한다면 애초에 너희들은 검은 대지에 발을 들일 자격조차 없다는 뜻이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어안이 벙벙해졌다. 이게 겨우 화로 수준이라니. 그들은 궁금해졌다. 검은 대지가 대체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 말이다. 적지 않은 지원자들이 붉은 구체를 공격해 보았지만 그 표면에 흠집조차 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실 여명 개척단 내부에서는 소문이 돌았었다. 지금의 레드는 이미 수련을 게을리하고 있다는 소문이. 하지만 지금 그의 실력을 직접 목격하고 나니 그 소문은 순엉터리라는 걸 알게 되었다. 찰나의 순간에 이 많은 사람에게 장벽을 치다니 대체 얼마나 무시무시한 통제력을 가진 것인가. 이것이 바로 한때 정점에 섰던 남자가 가진 진정한 저력이다. 사람들이 어떻게든 버텨보려 안간힘을 쓰던 그때 갑자기 붉은 구체 중 하나가 파란색으로 변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 푸른 구체가 깨지는 순간 차가운 한기가 확 몰려왔다. 가장 먼저 장벽을 깨부순 사람은 바로 엘리였다. 이거 제법이군. 분명 션 가문과는 상극인 힘인데 이렇게 단시간 내에 장벽을 깨뜨리다니. 저 녀석 과연 보기 드문 천재답군. 하지만 레드는 엘리에게 오래 시선을 두지 않았다. 그는 즉시 사람들 사이에서 카이의 모습을 찾기 시작했다. 사실 그가 이번 시험에 개입한 진짜 이유는 이 검은색의 힘을 가진 녀석을 직접 시험해보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카이는 여전히 장벽을 깨뜨리지 못하고 있었다. 레드는 조금 실망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지금 장벽 속에 갇힌 카이의 속마음이 무척이나 당황해하고 있다는 것을. 카이는 아직 자신의 힘을 조절하는 법을 몰랐던 것이다. 이전의 전투에서 그는 이미 엄청난 양의 색을 소모해버렸다. 카이가 지금 버티면 버틸수록 색의 소모 속도는 더욱 빨라질 뿐이었다.
그의 머리카락은 이미 탈색되기 시작했다. 카이는 차마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만약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색인으로 변해버린다면 안 봐도 비디오지. 그들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는 뻔했다. 이변이 없는 한 자신은 또다시 실험용 쥐 취급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상황을 타개하고 싶다면 카이는 어떻게든 색깔을 조금이라도 흡수해야만 했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그는 갑자기 눈앞의 장벽을 바라보았다. 이 장벽 역시 레드가 색깔로 만들어낸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 또한 흡수할 수 있다는 뜻 아닐까? 카이는 회상하기 시작했다. 처음에 자신이 어떻게 그 외눈박이 거인의 색깔을 흡수했었는지 그때의 감각을 되찾는 뒤 그는 살며시 장벽 위에 손을 올렸다. 하지만 그가 흡수할 준비를 채 마치기도 전에 카이의 손에 붙어있던 검은색이 엄청난 속도로 붉은 장벽 속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했다. 게다가 카이 앞에 있는 장벽뿐만이 아니었다. 모든 지원자들의 장벽이 전부 카이에게 흡수되어 버렸다. 장벽을 많이 흡수하면 할수록 카이의 손바닥에서 뿜어져 나오는 검은 기운도 점점 더 짙어졌다. 심지어 마지막에는 카이를 완전히 감싸안은 검은 구체가 나타났다. 산전수전 다 겪은 레드조차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압도당하고 말았다. 정말이지 놀라울 따름이군. 이번에 아주 물건이 하나 들어왔나 본데. 카이의 몸을 감싸던 검은 기운이 사라졌을 때 이곳의 모든 시선은 오직 그에게만 쏠려 있었다. 물론 이것은 카이가 의도한 바가 아니었다. 그는 직감했다. 자신이 이번에 제대로 사고를 쳤다는 것을. 엘리는 말수가 적은 소녀였다. 그리고 이번 시험은 그녀에게 매우 중요했다. 그녀는 자신의 실력을 당당히 증명해서 가문이 영광을 드높이고 싶었다. 하지만 이번 시험에서 전례 없는 색깔이 등장해버렸다. 비록 찰나였지만 엘리의 마음속엔 불안감이 피어올랐다. 그녀는 가문에서 줄곧 교육받아왔다. 반드시 가장 뛰어난 자가 되어야만 한다고. 그래서 엘리는 그 누구에게도 지고 싶지 않았다. 언니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지만 카이라는 저 녀석, 생각보다 너무 강하다. 상대들은 그가 색깔의 능력을 쓰게 만들기는커녕 기스조차 내지 못했다. 엘리 자신조차 장담할 수 없었다. 저 녀석과 맞붙었을 때 반드시 이길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게다가 그의 색깔 속에는 단순한 힘으로는 형용할 수 없는 무언가가 느껴졌다. 엘리가 평생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질적인 힘. 거기까지 생각한 엘리는 억지로 생각을 끊어냈다. 지금은 이런 고민에 빠져있을 때가 아니다. 저 녀석의 정체가 무엇이든 간에 엘리는 다짐했다. 다음번엔 결코 이번 같지 않을 거라고. 방금 네가 보여준 게 바로 그 검은색의 능력인가? 겉모습부터 남다르더니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군. 그걸 전부 흡수해버리다니 말이야. 내가 원래 궁금한 건 못 참는 성격이라 좀 묻겠는데 그 검은색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겠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우리 따로 조용히 이야기 좀 하지. 그럼 제 남은 시험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걱정 마라. 넌 이미 충분히 잘해줬으니까 내가 즉시 합격시켜주마. 그 말을 들은 카이는 멍해졌다. 이대로 그냥 합격이라니. 설마 너무 눈에 띈 게 오히려 신이 한 수였던 걸까? 하지만 어찌됐든 카이는 드디어 꿈을 이루게 되었다. 뒷일은 자네에게 좀 맡기겠네. 레드, 이 사람 정말 제멋대로라니까. 시험도 아직 안 끝났는데 말이야. 미안하군. 나중에 제대로 보답하지. 오늘은 이만 고생 좀 해줘. 다들 주목해라.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시험이 부득이하게 중단되었다. 하지만 시험은 계속 진행될 것이다. 방금 장벽을 부순 17번 응시자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2라운드 재시험에 응하도록. 그 말을 들은 엘리는 묵묵히 한 곳을 바라본다. 그곳은 카이와 레드가 떠난 방향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레드는 카이를 데리고 다른 장소에 도착했다. 카이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완전히 넋이 나가버렸다. 레드가 그를 데려온 곳이 다름 아닌 그가 예전에 잉크 폐기물에 빠졌던 바로 그곳이었기 때문이다. 이곳이 아주 엉망으로 보이지. 얼마 전에 여기서 사건이 좀 있었거든. 유색 개척자 2명이 갑자기 무색인으로 변해버렸어. 이런 일은 이번이 처음이야. 목격자가 제보한 정보에 따르면 거대한 크리치를 봤다고 하더군. 대형 크리치가 도시 안에 나타나는 건 결코 좋은 징조가 아니야. 아쉽게도 우리는 녀석의 흔적을 찾지 못했지.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전례 없던 검은색을 가진 네가 공교롭게도 나타난 거야. 게다가 너는 색을 흡수하는 이런 듣도 보도 못한 이질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지. 이 말을 듣자 카이는 눈앞의 남자가 이미 자신의 비밀을 알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었지만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절대로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조색사들이 영웅이라면 레드는 영웅 중의 영웅이었으니까. 뜻밖에도 레드는 카이의 기분을 달래기 시작했다. 그저 가볍게 떠본 것뿐인데 반응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군. 이러면 오히려 재미없지. 비록 내 임무가 이 사건의 전말을 조사하는 것이긴 해도 그런 것보다 난 내 능력에 더 관심이 가거든. 검은색과 너 같은 능력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색의 힘은 비록 순수하지만 일반적으로 색들은 서로 융합될 수 없거든. 그런데 놀랍게도 내 능력은 그런 복잡한 관계를 그냥 무시해버리더군.
그리고 아까 했던 시험에서 네가 힘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걸 봤어. 주변의 모든 걸 집어삼킨 것도 내 예상 밖의 일이었겠지. 순간 카이는 말을 더듬기 시작했다.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레드가 자신을 이렇게까지 꿰뚫어 볼 줄은 몰랐던 것이다. 알겠어. 역시 먼저 테스트를 해봐야겠군. 카이도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본인 역시 검은색의 힘을 확실히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내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그게 어떤 느낌인지 알고 싶어. 그러니까 나를 한번 흡수해봐. 그 말을 들은 카이는 당황했다. 만약 당신께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합니까? 괜찮아. 내 걱정은 하지 마라. 내가 말한 대로 해. 내 힘으로 내 색을 흡수해봐. 사실 레드는 카이에게 거짓말을 했다. 그가 검은색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었다. 검은색은 검은 돼지와 검은 마녀의 상징이자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불길한 징조이기도 하다. 그러니 아무런 제약도 없이 이런 무시무시한 힘을 방치할 수는 없다. 사용 방식에 따라 이 힘은 빛나는 도시의 근간을 뒤흔들 수도 있다. 대외적으로 공표되지는 않았지만 이 세상에는 실제로 인간형 크리치가 존재한다. 레드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단을 내렸다. 만약 카이도 그자들과 같은 부류라면 최악의 경우 도시 안에서라도 직접 손을 써서 그를 강제로 제거할 생각이었다.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카이는 레드와 대화하며 그의 팔을 붙잡았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잠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레드의 확답을 들은 후 카이는 레드의 색을 흡수하기 시작했다. 능력을 발동하자마자 그는 명확하게 느낄 수 있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선명한 붉은색이 몸속으로 밀려 들어오는 것을. 색이 점차 온몸을 채워가자 카이는 마치 용암 한가운데에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졌다. 거의 찰나의 순간에 그는 자신의 신체 제어권을 잃어버렸다. 그가 아무리 흡수해도 눈앞에 있는 레드의 색은 여전히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깊었다. 이것이 바로 조색사 레드라 불리는 영웅의 힘이었다. 짧은 접촉을 통해 레드 역시 카이의 힘을 느꼈다. 그의 몸속에 있는 검은색은 말도 못하게 굶주려 있었고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자신의 색을 빨아들이고 있었다. 다만 아직 미숙한 탓인지 보통의 강자라면 카이의 흡수를 충분히 버텨낼 수 있을 정도였다. 하지만 그의 힘은 대다수의 사람에게 여전히 매우 위험한 수준이었다. 레드는 판단했다. 지금 카이가 보여준 능력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궁금해졌다. 카이가 흡수한 저 색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말이다. 그가 그런 생각을 하던 그때 카이의 몸속에서 검은색이 통제력을 잃고 흘러나왔다. 게다가 그 검은색 안에는 적지 않은 붉은색이 뒤섞여 있었다. 레드가 손을 떼는 것과 동시에 카이의 몸에 있는 색들이 완전히 폭주해버렸다. 검은색에 잠식된 신체의 절반이 마치 카이와 몸 전체의 주도권을 놓고 다투는 듯했다. 솔직히 지금 카이의 몰골만 봐서는 크리치라고 불러도 전혀 무리가 없을 정도였다. 의심할 여지도 없었다. 그날 나타났던 거대한 손은 분명 카이가 저지른 일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일을 따지고 있을 시간이 없었다. 일단 카이가 더 이상 폭주하지 않도록 저지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그런데 레드가 움직이려던 바로 그 찰나 그는 무언가 잘못된 것을 발견했다. 알고 보니 카이의 몸속에 있는 그 목소리가 눈앞에 이 선명한 붉은색을 끊임없이 갈구하고 있었지만 카이는 그 목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있었다. 그는 아직 위식이 있었고 여전히 신체의 제어권을 되찾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레드의 경악스러운 시선 속에서 카이의 몸에 달라붙어 있던 검붉은 색들이 카이에 의해 몸 밖으로 강제로 밀려나갔다. 산전수전 다 겪은 레드조차 이런 상황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현재 카이는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 자신도 왜 이 힘이 폭주했는지 알지 못했다. 그것도 전설적인 레드 앞에서 말이다. 카이는 생각만 해도 뒤늦은 공포가 밀려왔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반드시 이 힘의 정체를 밝혀낼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정말 죄송합니다. 방금 흡수한 힘이 생각보다 너무 커서 잠시 당황했어요. 이 정도면 성공한 건가요? 카이의 말을 듣고 레드는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역시 재미있는 녀석이군. 테스트는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군. 그런데 말이다. 너도 이미 눈치챘겠지. 내가 관리하는 이곳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 조사 의뢰를 받았거든. 범인을 잡는데 협력하기로 약속했지. 내 짐작이 맞다면 지금 내 앞에 바로 그 용의자가 서 있는 것 같군. 경고하는데 이 사건에 관심을 둔 사람이 꽤 많단 말이지. 게다가 넌 너무 눈에 띄어. 내 능력과 색을 알게 된다면 누구든 네가 범인이라는 걸 금방 알게 될 거다. 비록 도시 외곽이라고는 해도 손해액만 따져도 수억은 좋게 될 텐데 네가 그걸 감당할 수 있겠어? 돈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말이야. 만약 그들이 내 능력이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윗선에서 널 추방할지도 몰라. 운이 나쁘면 실험용 쥐 신세가 될 수도 있고. 그 말을 들은 카이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레드가 한 말들은 그야말로 카이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것과 같았다. 말이 나와서 말인데 최근에 내 부하 한 명이 부족해졌거든. 네가 정내 부하가 되고 싶다면 어쩌면 레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카이는 이미 결정을 내렸다. 부탁드립니다. 내 말 잘 들어. 내가 이 일들을 공짜로 해결해주는 게 아니야. 내 요구 몇 가지를 들어줘야 할 거다. 알겠나? 카이의 눈에는 요구 몇 가지가 윗선에서 내릴 처분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그래서 그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로 동의했다. 하지만 그의 귓가에 등골이 오싹해지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정말 뭐든지 할 각오가 된 건가? 레드의 부하가 된 후 카이는 곧 자신의 첫 탐사 임무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검은 대지에 들어온 것은 처음이었기에 카이는 보는 것마다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봐, 검은 머리, 좀 얌전히 있을 수 없어. 너 때문에 나까지 정신 사나우니까 얌전히 좀 앉아있으면 안 돼. 비록 카이의 꿈은 여명 개척단의 일원으로서 탐사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었지만 그의 곁에 있는 이 두 명의 팀원은 그의 아름다운 환상을 여지없이 깨부쉈다. 한 명은 보기만 해도 폭력적인 성향이 있어 보이고 늘 남에게 막말을 해대는 녀석, 다른 한 명은 전통적인 명문가의 아가씨로 누구를 보든 깔보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알고 보니 그날 대화가 끝난 후 레드는 카이에게 자신을 따라 다음 탐사에 참여하라고 했다. 내가 눈여겨본 개척지가 하나 있는데 내 도움이 필요하다. 그 순간 카이는 멍해졌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레드는 크리치보다 더 무서운 존재였기 때문이다. 안심해라. 너 혼자 보내려는 건 아니니까. 이번에 새로 뽑힌 신입들도 참여할 거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여명 개척단은 이번 작전의 개척 경로를 공표할 것이다. 자세한 건 그때 가서 다시 알려주지. 넌 그저 시간을 잘 맞춰서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 나타나기만 하면 된다. 마지막 말을 남기고 레드는 자리를 떴다. 카이는 차에 오르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 이번에 자신과 함께 탐사 임무를 수행할 이들이 바로 이 두 녀석이라는 것을. 듣자 하니 레드의 개입 때문에 시험 도중 통제 불가능한 변수가 발생했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모든 지원자에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실력이 월등히 뛰어난 몇몇 지원자들이 더욱 엄격한 추가 심사를 통과하여 여명 개척단의 일원이 되었다. 이번 시험에서 성적이 가장 좋았던 엘리는 자진해서 레드의 팀에 들어가겠다고 요청했다. 내가 저런 멍청이 때문에 망신을 당할 줄이야. 차 안에는 다시 게일의 투덜거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때는 내가 너무 얕봤을 뿐이야. 다음에 또 기회가 있다면 넌 절대로 이번처럼 운이 좋진 않을 거다. 이번 탐사 임무가 끝나면 각오 단단히 해두는 게 좋을 거야. 뒤에 있는 그 아가씨만 없었어도 넌 분명 내 손에 끝장났을 테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차가운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만두는 게 좋을 거야. 어차피 넌 그에게 한 방에 날아갈 테니까. 넌 카이의 상대가 안 돼. 시간 낭비일 뿐이라고. 너, 이 자식. 대체 무슨 소리야? 그 순간 카이는 자신이 엘리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느꼈다. 엘리가 다시 입을 열 때까지 설령 카이에게 도전하고 싶다고 해도 내 뒤에 줄부터 서야 할 거야. 우리가 아까 눈이 마주쳤을 때 그는 이미 나와의 대결에 동의했거든. 그 순간 카이는 완전히 멍해지고 말았다. 하지만 엘리는 카이에게 반응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패배자인 너라면 그냥 얌전히 뒤로 가서 줄이나 서시지. 차 안의 분위기가 빙점까지 떨어진 것을 보고 카이는 정말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는 문득 궁금해졌다.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걸까? 그런 의문을 품은 채 장갑차는 최전방 진지에 점점 더 가까워졌다. 목적지에 도착한 후 카이는 이곳저곳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여명 개척단의 최전방 진지에 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평소에는 늘 혼자 몰래 검은 대지에 가곤 했었다. S등급 개척단의 보급 규모를 처음 본 그는 마음속으로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바로 그때 누군가의 손가락이 슬며시 카이의 뺨을 쿡 찔렀다. 왜 그렇게 멍하니 있어? 카이는 그제야 알아차렸다. 마리도 이곳에 왔다는 사실을. 누나도 왔어. 내 첫 임무인데 당연히 내가 와야지. 그리고 네로도 같이 왔어. 마리의 말이 끝나자마자 네로가 그녀의 옷품 속에서 쏙 기어나왔다. 네로를 돌봐줘서 고마워. 누나. 별거 아냐? 네로도 내 가족인걸. 참. 덧붙여 말하자면 나도 여명 개척단에 참여할 기회를 얻었어. 내 실력 정도면 여기에서도 꽤 나쁘지 않은 편이거든. 분명 멋진 경력이 될 거야. 두 사람이 회포를 풀고 있을 때 이번 개척 활동을 책임지는 조직원이 외치기 시작했다. 집결 시간이 다 됐다. 다들 이쪽으로 모여라. 곧 검은 대지로 진입한다. 네로는 엄연히 크리치이기 때문에 녀석을 데리고 다른 사람들과 탐사 활동을 하는 것은 너무 위험했다. 그래서 카이는 네로를 마리에게 맡겼다. 절대로 위험한 짓은 하면 안 돼. 걱정 말고 다녀와. 카이와 작별 인사를 나눈 뒤 마리는 서둘러 품 안에 네로를 달래기 시작했다. 그런데 갑자기 네로가 뒷발을 뻥 차더니 마리의 품에서 획 뛰어져 나갔다. 마리는 녀석을 부르려다 문득 네로가 들키기라도 하면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마리가 카이에게 알리기도 전에 네로는 카이의 그림자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다. 그 찰나의 순간 마리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도 이런 일은 난생 처음 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곧 정신을 차렸다. 이 사실을 카이에게 알려야 했다.
그러나 고개를 들어보니 카이는 이미 다른 유색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마리는 결국 무색인이었기에 자신이 다가갔다가 카이에게 폐를 끼칠까봐 두려웠다. 그래서 그녀는 마음속으로 묵묵히 기도할 뿐이었다. 카이와 네로 모두 아무 일 없기를. 얼마 지나지 않아 여명 개척단은 지정된 장소에 도착했다. 모두 준비해라. 곧 검은 대지로 진입할 것이다. 다들 명심하도록 탐사 과정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정찰대의 보고에 따르면 21구역에 정체불명의 위험한 크리치가 나타났다고 한다. 이곳은 A등급 크리치의 사체가 발견된 매우 위험한 구역이다. 알란시아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누군가 다급하게 달려왔다.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지? 레드 팀장님이요. 신입들을 데리고 본대에서 이탈했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정말입니까? 천만다행이 아니라 정말 확실합니다. 현장은 알란시아 팀장에게 맡기겠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 알란시아는 머리가 지끈거림을 느꼈다. 이 아저씨가 정말 부디 그 신입들을 무사히 데리고 돌아오길 빌어야겠네. 다른 한편 레드는 이미 카이 일행 셋을 데리고 어둠 깊은 곳에 도착해 있었다. 팀장님, 이번 탐사대는 다른 곳으로 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도 정말 괜찮은 건가요? 당연히 괜찮지. 애초에 우리의 목적지는 녀석들과 다르거든. 카이는 그 말을 듣고 작은 목소리로 투덜거릴 뿐이었다. 그런데 한참을 걷던 그는 갑자기 무언가 잘못됐음을 깨달았다. 아니, 너희들 왜 여기까지 따라온 거야? 레드 팀장님이 나 한 명만 데려가는 줄 알았는데 내가 너 같은 녀석한테 질 것 같냐? 아무나 레드 팀장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너 혼자 좋은 꼴을 보게 둘 순 없지. 내가 얘를 부른 건 딱히 뭘 가르쳐주려고 그런 건 아니다만 너희가 따라왔어도 상관없어. 어차피 중상을 입을 일은 없을 테니까. 여기엔 내가 있으니 말이야. 좋아. 슬슬 행동을 시작해볼까? 그렇게 레드가 지켜보는 가운데 세 사람은 주변의 크리치들을 서서히 사냥하기 시작했다. 전통 명문가의 차녀답게 엘리의 움직임은 다른 두 사람보다 확연히 깔끔하고 예리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적지 않은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검은 돼지가 주는 위압감이었다. 숨이 막힐 듯한 환경, 그리고 끊임없이 밀려오는 괴물들. 평소에 하던 실전 연습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래서 엘리는 처음부터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자신의 힘을 정교하게 제어해야 한다고. 색을 전부 소진하는 상황은 피해야 했다. 하나는 이후에 더 효율적인 행동을 위해서였고, 또 하나는 카이에게 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엘리가 무심코 카이를 쳐다본 순간 그녀는 문제의 핵심을 발견했다. 카이, 너는 왜 채색기를 쓰지 않는 거야? 생각해보니 입단 시험 때도 안 썼잖아. 하지만 카이의 대답은 아주 간단했다. 나 채색기 없는데 그거 너무 비싸거든. 그리고 없어도 딱히 상관없을 것 같아서 난 채색기를 써본 적이 없거든. 그 순간 질문을 던진 엘리뿐만 아니라 옆에서 엿듣던 게일까지 멍해지고 말았다. 채색기를 써본 적이 없다는 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채색기는 개척자가 크리치에 대항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무기다. 크리치를 성공적으로 토벌하려면 채색기를 이용해 녀석들을 조금씩 물들여야만 한다. 그런데 카이가 채색기를 쓰지 않았다는 것은, 즉, 이 녀석은 주먹만으로 크리치를 때려잡았다는 뜻이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게일은 분노로 온몸이 떨려왔다. 그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자신이 채색기도 안 쓰는 놈한테 단 한 방에 나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이 재수 없는 녀석, 언젠가 반드시 너를 가루로 만들어버리겠어. 소대원들이 서로 투닥거리는 걸 보면서도 레드는 전혀 말릴 기색이 없었다. 결국 게일과 엘리는 명실상부한 천재들이고 카이는 그 두 천재의 성장을 한꺼번에 자극하고 있으니 말이다. 정말 나쁘지 않군. 앞으로 점점 더 흥미진진해지겠어. 모두들 조금만 더 힘내보라고. 곧 목적지에 도착한다. 얼른 처리하고 밥이나 먹으러 가자고. 한바탕 전투가 휘몰아친 후 일행은 마침내 근처의 크리치들을 모두 소탕했다. 진짜 싸움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 그렇게 긴장 탈 필요 없다니까. 딱 10분 줄 테니 재정비하도록. 그 다음 바로 출발한다. 세상에, 여기서 벌써 색깔을 이렇게나 많이 써버릴 줄이야. 게일이 투덜대며 초록색 잉크병을 하나 꺼냈다. 카이는 속으로 짐작했다. 게일이 마시는 게 바로 그 개인용 잉크라는 거군. 연금술로 특별히 추출했다는 그 잉크 말이야. 색깔을 보충하고 체력을 회복시키는 효능이 있어. 개척자들에겐 완전 필수템이지. 구매자의 전용 색깔에 맞춰 커스텀 제작해야 해서 가격이 그야말로 후덜덜하다. 두 사람이 그 비싼 잉크를 벌컥벌컥 마시는 걸 보니 카이는 괜히 제 속이 다 쓰라렸다. 자신이 가진 검은색은 저들처럼 색깔을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게 천만다행이었다. 카이가 크리치에게 다가갔을 때 다른 두 사람도 그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챘다. 카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카이가 대답하기도 전에 방금 쓰러뜨린 크리치들의 사체가 검은 기운으로 변해 카이의 몸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다른 두 사람과 마찬가지로 크리치를 흡수한 후 카이의 색깔과 체력도 다시 채워졌다. 하지만 이 기괴한 광경은 뒤에 있던 두 사람에게 강렬한 충격을 남겼다. 카이, 너 정말 괜찮은 거 맞아? 괜찮아. 이런 건 이미 여러 번 해봤거든.
크리치를 흡수하고도 멀쩡하다니 진짜 미친 거 아냐? 어떻게 이런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일 수 있지? 시간 다 됐다. 다들 충분히 쉬었겠지. 이제 움직이자. 이번 탐사 활동의 목적지가 코앞까지 다가왔으니까 잠시 후 레드는 일행을 이끌고 거대한 검은 구체 앞에 도착했다. 검은색 결계라니. 대체 이게 정체가 뭐야? 이게 바로 내가 널 여기까지 데려온 이유다. 레드는 그렇게 말하며 대열에 가장 앞으로 걸어나갔다. 우선 제대로 한번 지켜보라고.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레드의 손바닥에 선명한 붉은 빛이 감돌았다. 그 붉은 빛이 뿜어져 나오는 순간 세 사람은 그 속에 담긴 어마무시한 에너지를 체감했다. 별일 없다면 눈앞의 검은 결계는 이 붉은 기운에 순식간에 박살나야 했다. 그런데 예상 밖의 일이 벌어졌다. 결계에 아주 살짝 붉은 기가 돌았을 뿐 그 외에는 거의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다들 봤지. 무력으로 강제로 뚫으려고 하면 오히려 결계가 그 힘을 흡수해서 더 단단해져 버려. 색깔을 흡수한다는 점이 내 능력과 꽤 비슷하지 않냐? 레드는 씩 웃으며 고개를 돌려 카이를 바라보았다. 내 생각엔 내 능력이라면 이 검은 결계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군. 이 결계 안에는 유적으로 통하는 길이 있다. 우리는 유적 안에서 이번 탐사의 목표물을 찾아야 해. 그게 바로 성신의 파편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카이는 눈에 띄게 흠칫 놀랐다. 반면 다른 두 사람은 생전 처음 들어본다는 표정이었다. 성신의 파편. 그게 도대체 뭔데? 카이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다. 그는 분명 성신의 파편에 대해 무언가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레드 역시 딱히 설명할 생각이 없어 보였다. 어쨌든 그런 물건이 있다는 것만 알면 된다. 빛나는 도시에서도 계속 그것을 찾고 있었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말해주마.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눈앞에 있는 이 검은 장벽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물러난 뒤 카이는 홀로 검은 장벽 앞으로 걸어갔다. 그의 손이 검은 장벽에 닿는 순간 두 개의 검은 힘이 격렬하게 반응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곧 장벽의 검은 기운이 서서히 카이의 몸속으로 스며들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레드의 조마조마했던 마음이 마침내 놓였다. 사실 이번 탐사에 카이를 데려온 이유는 바로 이 검은 장벽을 흡수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힘내라, 카이. 나중에 내 능력을 요긴하게 써먹어주마. 카이가 검은 장벽을 흡수하고 있을 때 주변에서 알 수 없는 날카로운 굉음이 터져나왔다. 크리치들로 가득한 검은 대지에서 이런 소란을 피운다는 건 의심할 여지 없이 엄청난 괴물떼를 불러 모으는 일이었다. 오는 길에 분명 그렇게 많은 크리치를 해치웠는데 이 짧은 시간 안에 어디서 또 이렇게나 많이 기어나온 걸까? 다행히 일행은 10분간의 휴식을 취하며 이미 색채와 체력을 모두 회복한 상태였다. 제법 많이들 몰려오는데 카이는 장벽을 해결하는 데 집중해라. 이 크리치 놈들은 우리가 처리하마. 속전속결로 끝내지. 전부 쓸어버려라. 이전과는 달랐다. 이번에는 레드의 몸 위로 희미하게 붉은 기운이 감돌았다. 하지만 그가 나서기도 전에 게일이 엄청난 속도로 튀어나갔다. 그가 지나가는 곳마다 모든 크리치들이 두 동강이 났다. 게일의 거친 공격과는 다르게 엘리의 몸짓 하나하나에는 우아함이 깃들어 있었다. 주변의 고드름은 마치 여왕을 보좌하는 기사처럼 엘리에게 접근하는 크리치들을 하나씩 박살냈다. 레드는 원래 한 수 거들어줄 생각이었지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굳이 그럴 필요도 없어 보였다. 그가 할 일은 자신과 카이에게 다가오는 크리치들을 하나하나 제압하는 것뿐이었다. 올해 신입들은 레드에게 적잖은 놀라움을 안겨주었다. 이 녀석들을 곁에 두기로 한 결정이 옳았음을 증명하듯이 하급 크리치들을 상대하느라 직접 손을 쓰지 않아도 되니 이전 탐사들보다 훨씬 수월하다는 느낌마저 들었다. 세 사람의 실력이 워낙 압도적인 탓에 카이는 갑자기 나타난 크리치들의 존재조차 눈치채지 못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카이가 여유로운 상황인 것은 아니었다. 이 검은 장벽에서 강력한 흡입력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는 문득 궁금해졌다. 나와 장벽이 둘 다 검은색이라서 그런 걸까? 카이는 직감했다. 단 한순간이라도 방심한다면 눈앞의 장벽에게 힘을 역으로 빼앗길 것이라는 사실을. 물론 이변이 없는 한 카이가 보여주는 흡입력이 한 수위였다. 그렇게 얼마나 흡수했을까? 눈앞의 검은 장벽이 마침내 사라졌다. 그리고 레드가 말했던 유적의 입구는 끝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구멍이었다. 카이는 깊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외쳤다. 레드 팀장님, 여기에 있던 장벽을 전부 흡수했습니다. 좋아, 좋아, 아주 잘했다. 카이, 역시 내 직감이 맞았어. 이번 목적은 어디까지나 성신의 파편을 얻는 것. 레드는 이를 더 키우고 싶지 않았다. 장벽이 사라졌다. 어서 이쪽으로 와라. 이놈들을 전부 죽일 필요는 없어. 그저 레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멀지 않은 곳에서 갑자기 백색광이 번쩍였다. 레드가 게일과 엘리를 낚아채듯 끌어당기는 찰나 두 줄기의 매서운 참격이 두 사람이 있던 자리를 갈랐다. 게다가 그 두 번이 참격이 떨어진 후 신기하게도 기괴한 격자 모양으로 변하더니 원래 그 자리에 있던 크리치들이 거의 순식간에 전부 소멸해버렸어.
방금 레드 대장님이 끌어당긴 두 사람은 가까스로 화를 면할 수 있었지. 이 광경을 본 게일은 완전히 넋이 나갔어. 그는 들어본 적도 없었거든. 크리치 중에 이렇게나 강력한 놈이 있다는 걸 말이야. 방금 레드의 반응이 한 박자만 늦었어도 그와 엘리는 이미 황천길 익스프레스를 탔을 거야. 내가 뭘 했어. 일이 너무 술술 풀린다 싶었지. 보고서에는 분명 근처에 위험 개체가 있다고 적혀 있었는데 하필 이 녀석이 나타날 줄이야.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겠군. 레드가 말한 그 녀석은 온통 칠흑 같은 검을 들고 네 사람에게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어. 그의 몸에는 무려 6개의 채새끼가 달려 있었고 그 안의 잉크는 예외 없이 모두 검은색이었지. 더 중요한 사실은 그의 모습이 폭주했을 때의 카이와 소름 돋을 정도로 닮았다는 거야. 다들 잘 들어라. 너희는 당장 유적으로 진입해야 한다. 카이가 뭐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레드는 램프를 그의 품에 던져버렸어. 지금부터 너희의 임무는 힘을 합쳐 성신의 파편을 찾는 거다. 너희라면 문제없이 해낼 수 있을 거다. 저희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잔말 말고 얼른 내려가. 레드는 말을 마치자마자 카이를 유적 안으로 밀어넣었어. 레드 팀장님, 저희 셋이서 뭘 어쩌라는 거예요? 카이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더니 결국 완전히 사라졌어. 두 사람의 기세를 보니 레드와 그 녀석은 절대로 구면인 게 틀림없었지. 한편 카이는 이미 유적 바닥까지 떨어졌어. 한참을 더듬거린 끝에 그는 드디어 레드가 던져준 램프를 찾아냈지. 카이는 무심코 손에 든 램프를 들어올렸고 눈앞에 펼쳐진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했어. 이른바 유적이라 불리는 이곳에 사방이 고층 빌딩의 잔해로 가득했거든. 성신의 파편이 숨겨진 유적이 과거 어느 도시의 잔해였다니 이 잔해들만 봐도 알 수 있었어. 이 도시가 빛나는 도시보다 훨씬 더 웅장한 규모였다는 걸 말이야. 여긴 너무 어두운 거 아냐? 그만 좀 투덜대. 우리 좀 더 밝은 곳으로 가보자. 소리가 들려오는 쪽을 바라보니 나타난 사람은 다름 아닌 엘리와 게일이었어. 난 너희도 나처럼 길을 잃은 줄 알았어. 우리는 얘 때문에 한참을 헤맸다고. 너라는 녀석은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냐? 그나저나 도대체 여기가 어디야? 규모가 내 상상보다 훨씬 더 크네. 이런 지하에 고대 문명의 유적이 있을 줄은 몰랐어. 성신의 파편이라는 게 정말 이 유적 안에 있는 거야. 우리가 어디 가서 그걸 찾느냐고. 난 그게 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도 모른단 말이야. 게일이 계속 불평을 늘어놓긴 했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 방금 그가 한 말이 전혀 일리 없는 소리는 아니었거든. 이렇게 넓은 유적에서 성신의 파편을 찾는 건 사막에서 바늘 찾기나 다름없었지. 카이는 문득 네로가 생각났어. 만약 네로가 여기 있었다면 이렇게 골치 아프지는 않았을 텐데. 카이가 막 그런 생각을 하던 찰나 네로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어. 심지어 다리에 네로가 붙어있는 느낌까지 들었지. 그가 고개를 숙여 확인했을 때야 비로소 그것이 환각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 네로를 보호하기 위해 카이는 서둘러 녀석을 숨기려 했지만 안타깝게도 계속 그를 지켜보던 엘리에게 들키고 말았어. 이게 크리치라고. 엘리가 입을 떼는 순간 카이는 속으로 상황이 좋지 않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는 생각을 고쳐먹었다. 지금 구차하게 변명해봐야 소용없다. 게다가 앞으로 개척단원이 된다면 네로에 관한 사실을 평생 비밀로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카이는 차라리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내친 김에 네로가 얼마나 유용한지도 보여줄 생각이었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카이는 곧장 두 사람을 불러세웠다. 나한테 지금 좋은 방법이 있어. 우리가 성신의 파편을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야. 그 후 이어진 시간 동안 그는 네로에 관한 사정을 두 사람에게 대략 설명해 주었다. 그러니까 내 말은 이 크리치가 네가 기르는 반려동물이라는 거야. 그리고 애가 성신의 파편을 찾는 걸 도와줄 수 있다고. 그래, 맞아. 얘 도움만 있으면 금방 찾아낼 수 있어. 너 지금 헛소리하는 거 아니야. 이런 크리치가 있다는 건 금시초문인데. 이 식견 좁은 녀석아. 두 사람이 옥신각신하는 사이 엘리는 아주 행복한 표정으로 네로를 껴안고 있었다. 너랑 말 섞기도 귀찮다. 차라리 직접 눈으로 확인시켜주지. 네로, 출발 준비해. 이 멍청한 녀석한테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줘. 카이의 말이 끝나자마자 네로는 공중으로 뛰어올라 백색 형태로 변했다. 그 순간 게일은 멍하니 넋을 잃었다. 엘리는 아쉬운 듯 빈손을 만지작거렸다. 네로의 도움 덕분에 주변 시야가 훨씬 넓어졌다. 일행의 전진 속도도 눈에 띄게 빨라졌다. 네로가 스스로 증명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게일은 여전히 고집을 부렸다. 말도 안 돼. 인간 곁을 따르는 특수한 크리치라니. 난생 처음 들어본다고. 이런 물건을 도대체 어디서 구해온 거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은 아무도 그를 상대해주지 않았다. 네로, 여기에 성신의 파편이 있어. 너라면 느낄 수 있지. 카이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네로는 성신의 파편이 있는 방해를 수색하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네로는 온통 검게 물든 세계 속에서 스스로 빛을 내뿜는 파편들을 찾아냈다. 네로가 갑자기 속도를 높이는 것을 보고 카이는 녀석이 성신의 파편에 대한 단서를 찾았음을 즉시 깨달았다. 세 사람은 그렇게 네로를 따라 이 유적 안을 한참 동안 걸어 들어갔다. 마침내 네로가 발걸음을 멈추었다.
설마 이런 곳에 있을 줄이야. 벌써 한참을 걸었잖아. 도대체 얼마나 더 가야 도착하는 거야? 뭘 그렇게 망설여? 겁나면 내 뒤로 물러나 있든가. 내가 겁은 무슨. 그렇게 세 사람은 내로를 따라 동굴 안으로 들어섰다. 바깥의 폐허가 된 풍경과는 달리 이곳의 고대 문명은 상당히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는 듯했다. 생각보다 훨씬 광활하네. 여긴 도대체 뭐 하는 곳이지? 세 사람이 주위를 살피던 그때 네로가 갑자기 방향을 틀더니 어느 거대한 문을 향해 곧장 날아갔다. 네로가 그곳에 멈춰 서는 것을 보고 카이는 녀석이 분명 무언가를 발견했음을 알았다. 하지만 일행이 앞으로 다가가기도 전에 거대한 무언가가 세 사람 앞을 가로막았다. 세 사람은 본능적으로 반걸음 뒤로 물러났다. 애가 도대체 뭘 찾아낸 거야? 알고 보니 세 사람 앞에 서 있던 것은 가슴에 먹물이 장착된 거대한 로봇이었다. 이 녀석도 크리치인가? 바깥에 있던 녀석들과는 생김새가 좀 다른데 세 사람이 움직이기도 전에 로봇이 세 사람의 정보를 스캔하기 시작했다. 스캔을 마칠 때마다 각자의 색상에 맞춰 기묘한 코드를 생성해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 기묘한 로봇이 어떤 공격성도 보이지 않았다. 이 녀석, 우리 신체 상태를 스캔하고 있어. 우리의 색상을 식별하려는 건가? 그런데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카이의 코드가 식별되지 않은 것이다. 검은 마녀의 색상 발견, 위험 요소로 판단, 즉시 제거해야 함. 로봇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주먹은 이미 카이의 얼굴 앞에 도달해 있었다. 모든 것이 너무나 갑작스럽게 일어난 탓에 카이는 도저히 피할 겨를이 없었다. 하지만 주먹이 닿기 직전 팔을 들어 간신히 공격을 막아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야? 왜 말을 하다 말고 갑자기 공격하는 건데? 이유 따위 알게 뭐야? 먼저 선빵을 날렸으니 아주 가루로 만들어주지.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엘리와 게일도 동시에 움직였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로봇의 눈에는 오직 카이 한 명만 적으로 보이는 듯했다. 게다가 이 로봇의 신체 강도는 상상을 초월했다. 카이와 정면으로 맞붙을 수 있을 정도였고 심지어 첫 합의 교전에서는 로봇이 미세하게 우위를 점하기까지 했다. 이 녀석 주먹 너무 딱딱한 거 아냐? 대체 뭘로 만든 거야? 로봇의 두 번째 공세가 이어지기 전 드디어 게일과 엘리의 공격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엘리는 곧 깨달았다. 자신의 색상 힘이 녀석에게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는 문득 위구심이 들었다. 혹시 저 녀석이 크리치가 아니라서 색상의 힘이 작용하지 않는 걸까? 주위를 훑어보던 중 엘리는 약점일지도 모르는 곳을 포착했다. 그건 바로 로봇 가슴에 있는 먹물이었다. 로봇이 두 사람의 공격을 막아내느라 급급한 사이 카이도 돌진했다. 지난번 실패를 교훈 삼아 그는 로봇의 비교적 취약한 연결 부위를 공략하기 시작했다. 조금 전까지 방어만 하던 로봇이 갑자기 다시 카이를 공격해왔다. 방금 전이 탐색을 통해 카이는 이 녀석의 연결 부위조차 매우 견고하다는 걸 알아챘다. 그는 문득 한 가지 생각을 떠올렸다. 외눈박이 거인을 쓰러뜨렸을 때의 그 기술을 쓴다면 어쩌면 효과가 있을지도 모른다. 다만 그 기술은 먹물 소모가 너무 컸기에 그는 주먹만을 검은색으로 감싸보기로 했다. 로봇의 주먹이 날아오기 직전 카이의 새로운 기술이 마침내 완성되었다. 당시의 외눈박이 거인처럼 눈앞의 로봇 역시 그의 주먹 한 방에 박살났다. 로봇 머리의 빛이 완전히 꺼지는 것을 보고서야 세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로봇의 몸체 대부분은 파괴되었지만 가슴에 있던 먹물 저장 장치는 멀쩡해 보였다. 평소 마리 누나가 이런 연구를 좋아했던 게 생각난 카이는 이 핵심 부품을 챙겨가기로 했다. 이 녀석아, 방금 그 기술은 또 뭐야? 할 줄 알면 진작 좀 쓰지 그랬어. 덕분에 내 색상만 엄청 낭비했잖아. 넌 대체 뭘 믿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거야? 카이, 너의 힘은 흡수만 가능한 게 아니었어. 이거에 대해 설명 좀 해줄래? 나중에 너랑 대련할 때 미리 준비 좀 해두게. 이 기술은 색상 소모가 너무 심해요. 가능하면 저도 아껴 쓰고 싶거든요. 세 사람이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뒤편에 굳게 닫혀있던 문이 열렸다. 네로의 반응을 보니 알 것 같았다. 성신의 파편이 아마 저 문 안에 숨겨져 있을 것이다. 이 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정말 괜찮은 걸까요? 겉모습이 위의 장벽과 비슷해 보여서인지 카이는 그것마저 흡수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 검은 기운에 손을 대는 순간 문 안에서 거대한 어둠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무모한 녀석아, 누가 그걸 함부로 만지라고 했어. 모두 조심해. 게일이 더 말을 잇기도 전에 세 사람은 모두 문 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문 안은 온통 칠흑 같은 암흑색이었습니다. 세 사람의 색깔은 이곳에서 모두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여긴 너무 어두워. 정말 아무것도 안 보여. 다들 무사한 거야. 게일은 말을 마친 후에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색깔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말이죠. 내 색깔은 어디 갔어? 색깔이 사라졌어.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야? 왜 색깔이 전부 없어진 거냐고. 여명 개척단이 탐사 활동을 벌이고 있을 때
빛나는 도시의 한거물께서도 가만히 계시지 못했습니다. 이번 시험 중에 검은색이 나타났다는 소식이 이미 고위층의 귀에까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 빌어먹을 녀석,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지? 그가 어디로 갔는지 알고 있나? 지금 레드님과 함께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그리고 제게 전하라고 하더군요. 쓸데없는 참견은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 괘씸한 녀석이 정말, 그건 검은색이라고. 어떻게 그런 위험한 녀석을 데리고 현장에 갈 수 있나? 레드 그 자식은 제정신인 거야. 뭐야, 비록 그가 영웅이라 할지라도 이번 일은 명백히 선을 넘었어. 도심에 크리치가 나타났다는 소문이 벌써 다 퍼졌단 말일세. 겨우겨우 사건을 덮어놓고 있었는데 이제 위외 사람들이 다시 난리를 피우기 시작했어. 검은 파도가 시작된 게 아니냐면서 말이야.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 분명히 가루가 되도록 까일 텐데 이건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카멜리아, 당신도 말 좀 해보라고. 국장 아저씨, 오늘따라 성격이 아주 불같으시네요. 진정 좀 하세요. 그러다 또 병원 신세 지시겠어요. 걱정하시는 게 뭔지는 알겠지만 너무 흥분하지는 마세요. 레드 아저씨는 뒷감당도 못할 일을 벌일 사람이 아니니까요. 이때 입을 연 카멜리아는 바로 여명 개척단의 단장이었습니다. 검은색 곁을 지키고 있는 건 다름 아닌 조색사 레드잖아요. 이보다 더 확실한 안전장치가 어디 있겠어요. 그 사람 말고는 이 일을 더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은 떠오르지 않네요. 게다가 이번에 검은색을 곁에 두었으니 어쩌면 뜻밖의 수확이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니 제 생각에는 지금 걱정할 게 아니라 그를 믿어봐야 한다고 봐요. 하지만 다음 순간 카멜리아의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이거 너무 써서 못 마시겠네. 레드가 있으면 큰일이야 안 나겠지만 그래도 그렇지 이건 정말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왜 다들 이런 걸 즐겨 마시는 거죠? 카멜리아, 내 말에 집중 좀 해줄 수 없나?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귀 안 먹었거든요. 국장 아저씨가 왜 그렇게 검은색을 경계하는지는 알아요. 검은 마녀 때문이겠죠. 검은색은 위험해요. 죽음과 공포를 상징하니까요. 특히 그 마녀가 일으켰던 제1차 검은 파도는 더욱더요. 그때 인류는 거의 멸망 직전이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크리치가 속속 나타났죠. 온 세상이 검은색에 뒤덮여 검은 대지로 변했습니다. 파도는 반드시 다시 밀려올 겁니다. 이 도시는 크고 작은 파도를 여러 번 막아냈지만 다음 파도가 오는 건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우리가 필사적으로 탐색 활동을 하는 것도 결국은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도시 주변에 대량의 이상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과 검은색 보유자가 나타났다는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그 연관성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인류의 미래를 위해 우리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시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루미노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용해야 합니다. 설령 그것이 검은색일지라도 말이죠. 그러니 청장님, 위원들을 좀 설득해 주십시오. 일이 자네가 말하는 것처럼 간단하지는 않아. 반드시 성공한다고 보장할 순 없네. 하지만 최선을 다해보겠네. 어쩌면 미래에 빛나는 도시는 이 녀석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될지도 모르지. 그 시각 카이 일행 3명은 여전히 그 검은 공간에 갇혀 있었다. 우리 색이 전부 사라졌어. 근데 너는 왜 아무 변화도 없는 거야? 내가 어떻게 알아? 아마 난 원래부터 검은색이라서 그런가 보지. 색을 잃은 후 게일과 엘리는 곧 몸의 이상을 발견했다. 큰 소리로 말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체력은 급격히 소모되었다. 카이는 문득 궁금해졌다. 설마 저들은 색을 잃어본 게 처음인가? 사실 이 기묘한 공간에 들어온 후부터 카이는 줄곧 어떤 느낌을 받고 있었다. 눈에 정신을 집중하기만 하면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무언가를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카이가 이 새로운 능력에 대해 생각할 틈도 없이 주변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다. 비록 매우 희미했지만 게일은 즉시 무기를 집어들었다. 뭐냐? 당장 튀어나와. 카이는 깨달았다. 이 소리는 그가 늘 듣던 소리와 매우 비슷했지만 다른 점도 적지 않았다. 왠지 모르게 카이는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바로 그때 한 여자아이가 갑자기 나타났다. 그녀가 나타난 순간 세 사람은 동시에 여자아이 쪽을 바라보았다. 이건 또 뭐야? 알고 보니 여자아이라기보다는 이 녀석은 크리치에 더 가까워 보였다. 어째서 아무런 기척도 못 느꼈지? 도대체 언제 나타난 거야? 여자아이처럼 생긴 그것은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손을 뻗어 카이를 가리킬 뿐이었다. 거의 순식간에 검은색이 카이의 온몸을 감쌌다. 카이는 몇 가지 이상한 것들을 보았다. 거대한 검은 구멍이 주변의 모든 것을 삼켜버리고 있었다. 그 뒤로는 끝없이 펼쳐진 크리치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크리치들 뒤에는 거대한 검은 형체가 있었다. 그 후 또다시 작은 형체가 나타났다. 마치 주변의 모든 것을 흡수하는 듯했다. 게다가 온통 새까만 그 작은 형제는 인간도 크리치도 아니었다. 주변의 모든 크리치들은 결국 그 여자아이에게 모두 흡수되는 듯했다. 카이의 의식은 점점 흐릿해졌다. 그는 이것이 현실인지 기억인지 더 이상 구분할 수 없었다. 그는 또 잊어버렸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름이 필요한가요? 그럼 이제부터 카이가 당신의 이름이에요.
자신만의 색깔과 빛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그 하얀 그림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카이는 다시 그 암흑의 공간 속으로 돌아와 버렸다. 그는 방금 본 장면들이 대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그저 머리가 깨질 듯한 통증만 느껴질 뿐이었다. 카이는 이해할 수 없었다. 왜 마지막에 그 사람이 나타난 것인지. 루미엘. 바로 그때 게일과 엘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잡개 같은 녀석들아. 올 테면 와봐.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게일은 울부짖으며 끊임없이 검을 휘둘러댔고 엘리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미친 듯이 사죄하고 있었다. 다 꺼져버려. 내 눈앞에서 사라지란 말이야. 죄송해요. 언니.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용서해주세요. 언니. 의심의 여지 없이 눈앞의 두 사람의 상황은 매우 처참했다. 카이는 깨달았다. 절대로 이곳에 계속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결정적인 순간 네로가 한 줄기 빛이 되어 카이의 앞으로 날아왔다. 카이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이 괴로운 공간이 네로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네로는 몹시 안달이 난 듯 보였다. 마치 저쪽에 무언가 있다고 알려주는 것 같았다. 카이는 네로가 방금 남긴 흔적을 따라가기로 결심했다. 어둠 깊은 곳을 조사해보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이 두 사람의 문제부터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카이는 문득 생각이 났다. 만약 이 모든 게 검은색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면 어쩌면 네로가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카이의 뜻을 알아차린 듯 네로의 몸에서 순식간에 강렬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 두 사람의 상태가 눈에 띄게 호전되는 것을 확인하자 카이는 네로가 말한 그곳으로 가보기로 했다. 그는 네로가 남긴 흔적을 따라 계속해서 걸어 내려갔다. 얼마나 걸었을까? 그는 내심 궁금해졌다. 이 길의 끝은 도대체 어디일까? 게다가 주변의 그 목소리들이 계속 시끄럽게 울려 퍼졌다.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내뱉고 있었다. 그 어떤 색깔도 너에게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식의 말들이었다. 바로 그 순간 카이는 마침내 한 줄기 눈부신 빛을 발견했다. 별일 없다면 저기가 바로 종착지일 것이다. 카이가 그 빛에 가까워질수록 주변은 점점 더 밝아졌다. 눈앞의 물체가 선명해지자 카이는 임무가 마침내 끝났음을 직감했다. 눈앞에서 빛나고 있는 이 작은 원형 고리, 이것이 바로 성신의 파편이었다. 느껴지는 기운은 비슷했지만 그것은 카이가 이전에 보았던 성신의 파편과는 빛의 색깔이나 형태 모두 확연히 달랐다. 그는 호기심이 생기지 않을 수 없었다. 설마 모든 성신의 파편이 각기 독특한 형태를 지니고 있는 것일까? 하지만 카이는 깊게 고민하지 않았다. 지금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일단 이것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었다. 결국 온통 검은색뿐인 이곳은 카이에게 매우 불쾌한 기분만을 안겨주었기 때문이다. 눈앞에 이 성신의 파편은 오색찬란한 빛을 내뿜고 있었다. 카이가 그것을 만지는 순간 흡수 능력이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멋대로 발동되어 버렸다. 다행히 지속 시간은 길지 않았다. 그래서 카이도 크게 개의치 않았다. 성신의 파편을 손에 넣자 주변의 어둠도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다. 카이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그저 조금 넓은 방 안에 있었을 뿐이라는 것을. 카이가 성신의 파편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게일과 엘리도 이미 정신을 차린 상태였다. 두 사람 괜찮아요. 이것 좀 봐요. 제가 성신의 파편을 찾았어요. 이게 레드 대장님이 말한 물건인가? 왜 이렇게 작아? 이렇게나 많은 색을 담고 있다니. 정말 놀랍군. 두 사람이 카이의 몸 상태를 걱정하고 있을 때 네로가 귀신같이 다가왔다. 그 순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네로가 슬그머니 입을 크게 벌리는 것을. 녀석은 그렇게 모두가 보는 앞에서 방금 손에 넣은 성신의 파편을 한 입에 삼켜버렸다. 그 순간 그곳에 있던 세 사람은 모두 얼어붙었다. 어렵게 손에 넣은 성신의 파편을 네로가 한 입에 삼켜버린 것이다. 그 순간 게일은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당장 뱉어내. 이 미친 녀석. 당장 내려놔줘. 두 사람이 말다툼을 하는 동안 방위 천장에 거대한 균열이 생겼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의 머리 위로 계속해서 돌무더기가 떨어져 내렸다. 세 사람은 이곳이 왜 무너지는지 위아해했지만 지금은 원인을 찾을 겨를이 없었다. 어찌됐든 이곳을 떠나는 것이 상책이었다. 한편 이번 탐사 활동에 참여한 본대는 예정된 임무를 질서정연하게 수행하고 있었다. 자원을 획득하는 것 외에 그들의 또 다른 목표는 그 위험 개체의 신원을 밝히는 것이었다. 조사관이 위험 개체라고 하길래 어떤 녀석일지 궁금했는데 이 흔적들 설마 그 녀석이 남긴 건가? 맞아. 싸움이 붙였다 하면 목숨까지 내놓는 그 미친 녀석 말이야. 인간형 크리치, 검기. 처음엔 크리치들이 영역 다툼으로 싸운 줄 알았는데 설마 검은 마녀의 검은 손 중 하나일 줄이야. 공격이 항상 상대보다 먼저 도달하는 교활하기 짝이 없는 녀석이지. 듣자 하니 최근 개척지에서 크리치가 급증했다던데
설마 이것도 그 녀석과 관련이 있는 건가? 조사는 여기까지. 우리는 철수한다. 하지만 이번 작전의 목적지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요 임무를 완수했다. 먹물과 원석도 보충했고 더 이상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어. 어차피 이번 목적은 조사 외에 수습기간인 이 녀석들이 검은 대지에 적응하게 하는 거였으니까 이 정도면 충분해. 하지만 알란시아가 말을 마친 순간 먼 곳에서 눈부신 붉은 빗줄기가 터져나왔다. 의심의 여지 없이 이건 분명 레드의 솜씨일 것이다. 그리고 레드를 나서게 할 만한 녀석이라면 검기밖에 없을 것이다. 뒤이어 나타난 몇 번의 참격은 알란시아의 추측이 맞다는 것을 완전히 증명했다. 피해, 알란시아는 거의 즉시 경고를 보냈다. 하지만 만약을 위해 그녀는 채새끼를 꺼내 들었다. 레드와 같은 팀장급인 만큼 알란시아의 실력 또한 얕볼 수 없었다. 모두가 그 참격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한 순간 알란시아는 망치로 그 공격을 직접 부숴버렸다. 탐사 종료. 전원 즉시 전방 진지로 복귀한다. 나는 지금 레드 팀장과 합류하러 가겠다. 알겠습니다. 제가 모두를 데리고 돌아가겠습니다. 알란시아 팀장님, 몸조심하십시오. 후속 작업을 지시한 뒤 알란시아는 주황색 빗줄기로 변해 모두의 눈앞에서 사라졌다. 한편 검기와 레드의 격돌로 생긴 여파는 주변은 이미 폐허로 변해버렸다. 하지만 검기가 어떻게 공격하든 레드는 시종일관 여유로운 모습이었다. 전투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검기는 손에 든 채새끼를 그대로 던져버렸다. 그 맹렬한 검은색은 마치 총알처럼 레드를 향해 똑바로 날아갔다. 하지만 레드는 그저 검을 옆으로 들었을 뿐인데 이 공격을 가볍게 막아냈다. 채새끼를 꺼내든 레드는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성벽과도 같았다. 하지만 검기가 방금의 기회를 놓칠 리 없었다. 그는 창을 던지는 순간 자신도 그 뒤를 바짝 쫓았다. 하지만 레드는 검을 살짝 들어 올렸을 뿐인데 이 맹렬한 기세의 일격을 가볍게 막아냈다. 검기가 검을 거두기도 전에 타는 듯한 뜨거움을 느꼈다. 알고 보니 레드는 방어하는 동시에 이미 함정을 설치해둔 것이었다. 하지만 검기의 초인적인 전투 감각은 그가 재빨리 레드의 공격 범위에서 벗어나게 했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 시간을 끈다면 검기는 절대 레드의 상대가 될 수 없었다. 이 협공 타이밍 한번 기가 막히는군. 이번엔 어떻게 피할지 한번 보자고. 알고 보니 처음부터 레드는 이쪽으로 오고 있는 알란시아를 발견했던 것이다. 하지만 검기는 레드와의 전투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다른 사람이 올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순식간에 허를 찔리고 말았다. 비록 그가 재빨리 검을 가슴 앞에 막았지만 알란시아의 이 일격은 힘이 너무나도 강했다. 검기의 등 뒤를 막고 있던 암벽들이 거의 전부 파괴되었다. 늦었잖아.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쓸데없는 소리 집어치워. 아저씨. 알란시아가 계속 말을 이어가려던 그때 검기가 다시 걸어 나오는 것을 발견했다. 정면으로 한 방 맞고도 멀쩡하다니. 설마 이 정도 공격으로는 부족한 건가? 방금의 전투를 거치면서 검기의 몸에 있던 채새끼는 이제 3개밖에 남지 않았다. 상관없어. 자네가 색을 조금만 써준다면 이 성가신 녀석은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있어. 날 속일 생각은 마. 아저씨가 본격적으로 나서기 전에 도착해서 다행이야. 솔직히 말해서 나를 포함한 대부분의 조색사들은 당신이 진심으로 싸우는 걸 원치 않아. 정말 말이 많군. 하지만 자네도 전투에 가담했으니 그럼 우리 흑수를 한 놈 더 해치우도록 하지. 의심의 여지 없이 검기는 원래부터 레드의 상대가 아니었다. 만약 눈앞에 알란시아까지 가세한다면 우리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힘내. 이 결정적인 순간에 검기의 등 뒤 동굴에서 3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들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손 하나가 동굴 입구에 나타났다. 드디어 탈출했다. 검은 돼지가 이렇게 반갑게 느껴진 건 처음이야. 난 정말 다시는. 하지만 카이는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주변의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다. 그리고 그가 고개를 드는 순간 3사람의 시선도 그쪽으로 모였다. 안 돼. 하필이면 이럴 때 레드와 알란시아가 재빨리 달려들었다. 빨리 피해. 녀석과 정면으로 맞서면 안 돼. 검기와의 거리가 더 가까웠기 때문에 레드는 재빨리 3사람에게 경고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 속도로 봐서는 레드 일행이 검기보다 먼저 3사람을 구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천재인 2사람은 그들은 본능적으로 반응했다.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하는 것으로. 검기는 그저 가볍게 검을 휘둘렀을 뿐인데 2사람의 채새끼를 완전히 박살내버렸다. 검기가 다시 검을 들어올리는 것을 보고 2사람의 머릿속에 같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여기서 죽는구나. 인간의 몸으로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채새끼마저 베어버리는 저 검을. 결정적인 순간 카이가 검은색으로 오른팔을 뒤덮고는 2사람 앞으로 달려들었다. 하지만 이전에는 늘 효과가 있었던 이 기술이 이번에는 아무런 효과도 발휘하지 못했다. 그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대로 쓰러졌다. 그 순간 게일과 엘리는 정말로 당황했다. 하지만 그들이 움직이기도 전에 검기가 게일의 배를 걷어찼다.
그리고는 엘리의 앞으로 다가가 그녀의 목을 움켜쥐었다. 검기의 모든 동작은 물 흐르듯 이어졌다. 레드와 알란시아는 전혀 반응할 틈조차 없었다. 모두 멈춰. 순식간에 레드와 알란시아는 그 자리에 멈춰 설 수밖에 없었다. 비켜. 쫓아오지 마라. 열쇠를 내놔. 그렇지 않으면 이 여자를 죽이겠다. 레드는 바닥에 쓰러져 있는 카이를 힐끗 보았다. 그의 오른팔은 이미 검기에게 잘려나간 상태였다. 이런 잡것 같으니 순식간에 비할 데 없이 강력한 위압감이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왔다. 하지만 인지를 잡고 있는 검기는 마음속에 조금의 두려움도 없었다. 바로 이 결정적인 순간 카이의 손이 갑자기 움직였다. 빨리 결정해라. 검기는 말하면서 다시 힘을 주었다. 이 죽일 놈. 대체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뭘 너한테 넘기라는 거지? 바로 그때 레드와 알란시아는 갑자기 발견했다. 카이가 놀랍게도 다시 일어서고 있었다. 무언가 잘못됐음을 감지하고 검기 또한 즉시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등 뒤에 카이를 본 순간 검기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이건 대체 뭐지? 지금의 카이는 온몸이 칠흑같이 검었다. 지금 그는 오히려 검기보다 더 크리치 같았다. 그와 동시에 검기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다. 자신의 검을 맞고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니.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의 몸에서 검은색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검은색이 카이의 팔 한쪽을 다시 만들어냈다. 그가 손을 뻗는 순간 비할 데 없이 끔찍한 흡일력이 그의 손에서 뿜어져 나왔다. 순식간에 검기조차 허를 찔리고 말았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흡일력은 오직 검기만을 노리는 듯했다. 이 모든 일이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났다. 알란시아와 레드조차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카이에게 목을 잡히고 나서야 검기는 비로소 눈앞에 이 녀석을 다시 보게 되었다. 그 사이 정신을 차린 두 사람은 엘리와 게이를 구해냈다. 이 상황을 보고 레드는 골치가 아파왔다. 그는 카이가 결국 검은색에 잠식될 줄은 몰랐다. 레드가 보기에 만약 별다른 이변이 없다면 카이는 앞으로 검은 손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검기 또한 눈앞에 이 녀석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아차렸다. 검은색을 지닌 이 인간이 자신의 색을 빼앗고 있다니. 검기의 눈에는 지금의 카이가 이미 그분과 겹쳐 보였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다. 카이가 바로 열쇠라는 것을. 하지만 더 생각할 틈도 없이 카이의 몸에 깃든 검은색이 다시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의 팔에서 뻗어나온 검은색이 날카로운 송곳니가 달린 수많은 입으로 변해갔다. 검기는 즉시 직감했다. 이대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그가 채새끼를 집어드는 순간 카이의 몸에서 뻗어나온 검은색은 모두 잘려나갔다. 방금 전이 접촉을 통해 검기는 카이를 데려가는 것이 그리 간단치 않다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결심했다. 우선 카이의 사지를 자르고 나서 생각하기로. 거의 눈 깜짝할 사이에 검기는 카이를 향해 수십 번이 검격을 날렸다. 하지만 그는 문득 깨달았다. 검 끝에 전해지는 감촉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고 보니 그의 그 모든 공격이 지금의 카이에게는 전혀 통하지 않았던 것이다. 게다가 공격을 막아낸 카이는 오히려 검기의 무기를 붙잡았다. 검기가 무심코 고개를 숙여보니 거대한 검은색 덩어리가 자신을 향해 뻗어오고 있었다. 그 검은색에 물리기 직전 검기는 재빨리 검을 뽑아 공중으로 뛰어올랐다. 의심의 여지 없이 카이의 현재 실력은 이미 검기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뭘 멍하니 서 있어. 검기가 채 착지하기도 전에 알란시아가 다시 망치를 휘둘러 덮쳐왔다. 이 괘씸한 녀석, 죽어라. 이 일격의 위력은 어마어마해서 검기의 채새끼를 산산조각 내버렸다. 검기는 이 순간 마침내 깨달았다. 여기에 계속 있다가는 죽음뿐이라는 것을. 그래서 검기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 자리에서 바로 도망쳤다. 어차피 열쇠는 이미 찾았으니 이번 걸음도 헛된 것은 아니었다. 이 교활한 녀석. 방금 전까지만 해도 기세등등하더니 상황이 불리해지니 바로 도망치려는 거냐? 대장, 저 녀석이 대장님 쪽으로 갔어요. 더 깊은 곳으로 가기 전에 막아야 해요. 이 더러운 쥐새끼 같은 놈, 어딜 가려는 게냐? 레드가 입을 여는 순간 그의 손에 든 채새끼는 더없이 순수한 붉은색으로 변했다. 레드가 검을 내리치자 그대로 검기의 팔 한쪽을 잘라냈다. 이것이 바로 레드의 필살기, 세격. 소멸의 불꽃이다. 게다가 더욱 놀라운 것은 검기의 등 뒤에 있던 땅까지 두 동강 났다는 것이다. 자신의 잘려나간 팔을 보며 검기는 속으로 두려움을 금치 못했다. 이것이 바로 소멸의 불꽃인가? 이 더없이 선명한 붉은색은 마치 뼈에 달라붙은 부스럼처럼 검기의 재생 능력을 철저히 억제했다. 자, 와라. 이제 제대로 한판 붙어보자꾸나. 내 동료들 곁으로 보내주마. 이 기술의 위력을 목격한 후 검기는 감히 반격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그저 도망치기만 할 뿐이었다. 다음번엔 지금과는 다를 것이다. 나는 반드시 열쇠를 손에 넣을 것이다. 검기는 악담을 퍼부으면서 검은 대지의 깊은 곳으로 파고들었다. 검기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며 레드도 어쩔 수 없이 발걸음을 멈췄다.